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코너만 만들어 놓고선 뭉개고 있던 몰래산 주식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기업은 바로 국순당입니다. 국순당을 매수한 건 10월 초중순쯤인 것 같은데요. 주가는 작년 4,000원대 대비 100% 이상 상승한 9,000원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하며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71억에 순이익은 136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로드했던 한독과는 반대로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높게 나오는데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던 2019년도 순이익 적자 폭이 57억 정도 적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업인 전통 주류 판매 외에 벌어들이는 이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때문에 시장에서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 1분기 흑자 전환 이후에도 PER은 5에서 최대 7배 정도까지 받았고 3분기 기준 PBR은 0.58배로 BPS는 14,74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순당은 작년 1분기 흑자 전환 이전까지는 몇 년 동안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네이버 금융의 별도 기준 연간 재무 정보를 보시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순당을 투자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 회사가 순이익으로 실제 돈을 벌더라도 최근 사업년도 5개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되면 코스닥 상장 폐지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국순당은 2019년 3월 19일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발생 공시를 하고 2020년 2월 11일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이 자기 자본이 충분했기 때문인지 약 석 달간의 거래 정지 이후 같은 해 5월 4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었는데요. 회사도 이때 식겁을 했는지 작년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류 제품은 우리에게 친숙한 전통주, 백세주가 있으며 국순당 생막걸리, 우국생, 대박 등의 막걸리류, 그리고 비교적 단가가 높은 프리미엄 와인을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이 바나나 외 주요 막걸리류가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백세주가 20%, 와인이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순당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인상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한 홈술족의 증가뿐만 아니라 10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전통주의 유행에 있습니다. 아재들의 술로 대표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MZ세대가 주축이 돼서 전통주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술을 즐기다 보니 흔히 마시던 소주, 맥주보다는 특별하고 이색적인 술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죠. 사실 전통주점이나 식당 등에서 국순당 막걸리를 찾아보기 힘들어서 우려를 했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에 발간한 2020년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에서 57%가 집에서 전통주를 음용한다고 합니다. CU 편의점의 막걸리 매출 비중 추이를 보시면 20, 30대 비중이 2018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10년 주기의 전통주 유행이 단순히 속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거 2012년의 전성기를 감안하면 내년이 딱 10년째가 되니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순당의 매출입니다. 2015년부터 꾸준히 하락하다가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매출의 성장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수출 비중이 10% 중반대로 크진 않지만 2017년 분기 평균 15억 수준에서 현재 2배가량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품별 매출 실적을 보시면 전통청주 예담은 명절 차례주로 1, 3분기에 매출이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며 작년 분기부터 와인 수입 판매 매출이 추가되면서 이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급 호텔들에 납품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걸리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4분기 최저점을 기록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백세주의 경우는 2015년 백수호 파문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 외에는 1분기와 3분기의 매출이 높은 계절성을 띠고 있습니다. 막걸리 대비해서는 완만하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매출 원가는 매출의 증가 추세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덕분에 원가율은 지속 하락하며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에 공시되고 있는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를 정리한 그래프인데요. 이 백세주의 원재료가 되는 설갱미와 수입 쌀 가격을 제외하면 대체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경쟁사들이 원재료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발표를 보고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하는 연평균 국내 쌀 가격 변동 내역을 찾아봤는데요. 2017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렴하게 구매해 올 수 있는 거래처가 따로 존재하거나 이 분기 보고서에 부지런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 부분을 크게 염려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주요 제품의 가격이 따박따박 인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걸리의 경우 올해 1분기 점유율 1위인 서울 장수 막걸리의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국순당도 3분기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부터 상승된 수입 쌀 가격 상승 대비 이 대박 막걸리의 가격 인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부터 국내 쌀을 활용한 막걸리 제품의 가격이 10에서 최대 25%까지 추가 인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 쌀 가격이 작년 대비 연평균으로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 8월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쌀 가격보다는 원유 가격과 함께 상승하고 있는 페트병 같은 패키지 비용을 좀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인상된 제품 가격과 원재료에 벌어진 스프레드로 인해서 국순당의 마진율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재료 매입액과 생산 실적도 작년 1분기, 2분기를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고 재고자산의 경우는 분기 회전율 0.5에서 0.6회 수준을 유지하며 잘 관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판관비는 상장 적경성 실질 심사가 있었던 작년 1분기 파격적으로 줄어든 뒤 아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매출 원가와 마찬가지로 늘어난 매출 대비 그 증가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판관 비율은 30%대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기 임원을 제외한 직원 수는 현재 235명으로 완만하게 줄어들다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연구개발비도 2019년 4분기에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중 경영진의 보수 항목이 눈에 띄었는데요. 작년 3월 31일 배상민 대표이사 취임 후 이 3세 경영을 시작하며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앞으로의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국순당은 늘어나는 매출 대비 원가와 판관비를 잘 통제하면서 작년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후 꾸준히 이익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올해 3개 분기 평균 15%의 OPM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과거부터 꾸준히 회사의 수익을 안겨주던 영업 외에 금융수익이 붙어주면서 영업이익 대비 높은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3분기 누적 순이익으로 작년 대비 양호한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4분기 금융수익이 작년 동기 대비 얼마나 나와주느냐에 따라 시장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순당도 영상 한 편으로 끝내기에는 내용이 좀 많네요. 다음 시간에는 막걸리 시장의 경쟁사 이야기와 최근 출시되고 있는 신제품을 브이로그 형태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국순당의 내년도 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